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늘 내용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많이 되어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고령자들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령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주거 형태가 필요할까요?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요양원에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런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본 일본의 새로운 주거 형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시설이 아닌 집을 지향하는 고령자 공동체 하우스 은목서라는 곳이요. 일본어로는 킨키사이, 영어로는 실버우드라고 하는 곳인데, 자, 기사를 한번 보시죠. 치매에 걸리더라도 자신다운 삶을, 입주율 100%에 가까운 고령자 주택 은목서의 매력이라는 건데, 이 주택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냥 개인 공간은 똑같아요. 자기가 살던 집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부부가 함께 들어와서 살기도 하는데, 입주자의 90%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 집처럼 생활하게 되는데 좋은 점은 24시간 365일 간병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제휴 맺은 병원의 의사가 왕진을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말고는 일반 주택과 다를 점이 없다는 점, 이게 좋은 점이고, 또 자유도가, 입주민의 자유도가 진짜로 높다고 해요. 자, 입주민의 90%가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을 잠그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도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왜? 시설이 아니라 여기는 집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외출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대신에 입주자가 넘어지거나 밖에서 길을 잃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걸 입주할 때 가족들에게도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나갔다가 못 돌아오시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끼리 다 같이 찾으러 가고 경찰동원에서 찾으러 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합니다. 식사 먹고 나서 이렇게 다시 갖다 주는 것도 본인이 하시고 세탁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입주하고 나서는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식사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방문객들도 이 예약 없이 이런 식사를 구매해서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한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모두의 주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디저트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근데 할아버지들, 남성들 같은 경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은 긴짱 이자카야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이자카야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남자 할아버지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술 먹지 말라 그런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집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인분이 너무 식욕이 없고 그러면은 낮부터 그냥 맥주 드시게 권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제 거실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해가지고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은목서는 입주자를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서포트를 하게 되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가둘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낮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배식을 하거나 요리를 하고 싶으면 만들어도 돼. 뭐든지 해주는 게 간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병이란 할 수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지원. 은목서 입주민이 젊어 보이는 것은 잘 웃고 잘 움직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시설이 아니라 조금 편리한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 대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또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일하시는 것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요거는 우라야스역에 있는 은목서 지점인데요. 은목서 식당이라고 간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간판이 식당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게 되면 가든도 잘 꾸며져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곳, 여기가 뭘 파는 곳이냐면은 이렇게 옛날 과자,
추억의 옛날 과자를 파는 가게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온다고 해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우리 집은 은목이라고 불리고 매일 초중학교 학교 시간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이 과자 가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애들이 오면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산을 해주는데 계산 잘 안 되고 할 때는 애들이 도와주거나 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러면은 외로움이 확 가시겠죠. 그 애들이 오면은 거기에서 과자를 먹거나 아니면 밖이 추우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지들끼리 놀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자, 영상으로도 보실게요. 자, 지금 할아버지가 계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치매를 앓고 계신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과자를 사 먹기도 하고 공간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지들끼리 놀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런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들이 열리기 때문에 아이들과 여기 입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활발하게 열린다고 해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연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삶의 활력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자, 음식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북적북적한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부분은 또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현재 일본인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본래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장소이므로 죽을 때가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송이 되면 연명 조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음목서에서는 가급적 자연스러운 형태로 종말기를 보내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가족과의 대화가 전제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명 조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이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음목서에서는 평소 생활의 연장선에 있는 안심하고 살아 숨쉬기 장소로서 가족과 함께 간병을 서포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입주민의 이 70%가 여기에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겨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연명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간병에 대응해주는 재택의사가 있고 입주자 본인이 그렇게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아서 시체가 비교적 깨끗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괴하다라는 끔찍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 음목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모가와라 타다미치 씨라는 분인데 원래는 건설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셨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동에서 입소자들의 관을 꽂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야? 이상하잖아 라고 화가 났어요. 이러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설이 아니라 집과 같은 이런 고령자 주택을 디자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주 비용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보증금은 없는데 월세가 비싸기는 해요. 20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자, 그래도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식사부터 생활도움까지 다 받다 보니까 생활비가 따로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픈 초기부터 고집하는 것은 관리하지 않는 것과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움직이게 하는 쪽으로 서포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인이 앉아서 물이라고 하면은 직원들이 서둘러서 가져다 주지도 않고요. 저는 그걸 위한 돈을 받은 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굳이 들어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직급에 따라서 위아래를 나누거나 그런 그냥 봉사자 그런 분위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댄스, 드럼 등 서클 활동을 만들어서 매일 100명에서 200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90%가 치매 환자이지만 현관을 잠그지 않는다. 외출한 노인이 길을 잃은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막지 않는다. 자, 이게 또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위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대신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노인의 그 인생 마지막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은 점이 입주자의 약 70%가 입주 후에 더욱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음목서 사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한국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으로 전개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디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임종 맞기를 원하는 장소 1위는 임종 준비를 할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나 시설이 1위였고 2위가 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너무 아파서 의료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마지막을 맞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노후에서 내 집에서 살려면은 그에 맞는 또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도 오늘은 헐트 스테이션이라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 살던 집을 개조해 주는 거예요. 먼저 현관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붙잡을 수 있는 용도의 저런 난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 낮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쓰는 L자 난간, 그리고 신발 이런 거 신는 곳에는 단차가 있는 곳에 발판도 마련해주고 손잡이도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고요. 계단 올라갈 때 쓸 수 있는 난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고 있는 업체이고, 욕실에서도 진짜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샤워할 때 잡을 수 있는 봉, 그리고 욕조 들어가기 전후에 집을 수 있는 난간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일. 또 이렇게 집 밖에 현관 쪽을 보시게 되면은 계단 오르고 내릴 때 잡을 수 있는 난간 설치해 주는 것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 둬가지고 내가 최대한 요양원이라든지 호스피스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조하는 사업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성행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개개인들이 다 돈을 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1,00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고령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나의 집을 노후에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모델링 사업들도 앞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초고령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또 한국에는 어떤 주거 형태가 필요할지 이것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사업 기회, 진로 기회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오늘은 고령자 이야기만 전달드렸지만 제가 또 전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우리 이제는 반려동물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디자인할 때도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디자인하는 주택이 있더라고요. 에르고펫 망우라는 곳인데 조명도 안 깜빡거리고 바닥 안 미끄럽고 중문 있고 1층에는 세족시설 있고 초인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용 샤워기, 리드 후크, 옥상에는 도그런, 그리고 제휴맺은 동물병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주택들 역시도 미래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즉 앞으로는 뭐 결혼해서 같이 살고 이런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고령자가 늘어나고 반려동물과 같이 살고 이런 주거 형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 구성에 따른 새로운 주거 형태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기회가 생각이 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